저희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릴 건데, 이제 수분 한번 딱 바른 상태에서는 대부분 90 이상, 거의 99까지 올라가는 수치들이 있고 1번만 조금 1번 같은 경우는 수분량이 조금 적은 제품으로 보이긴 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비해서 6번, 7번, 9번 같은 경우는 87, 90, 88 정도로 꽤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4번이면은 피지오겔, 그 다음에 MD 제품 6번이 뭐야? 이거죠. 좋네. 6번이 이거. 다 좋네. 꽤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최지환 원장. 네, 최성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성현 원장님? 오늘의 주제는 이제 보습제, 수분크림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몇 가지 제품 좀 가져왔는데, 보습이나 뭐 수분크림 다 누구나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정말 시중에 종류도 다양하고 뭐 이것저것 들어있다는 성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 중에서 몇 개 좀 추려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르고 나면 당연히 직후에는 좋잖아요. 네, 촉촉하고 뭔가 수분이 잘 유지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얘 보습의 지속력은 얼마나 될지 저희 영상에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유분 혹은 수분 측정기들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한번 정확하게 간이 막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장비가 아니라 정말 정식으로 저희가 인증받은 IS 표준, 피부 측정할 때 항상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를 테스트를 해서 보습제, 수분크림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뭐 이 장비는 대부분의 화장품 연구소나 실제로 뭐 피부 관련해서 논문을 쓸 때도 다 이 장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ISO 네. 국제 표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데 뭐 이거를 전혀 어디서 제공받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수치들 나오는 것들이, 그리고 수분이나 유분 같은 걸 체크하는 게 이 보습 제품의 모든 거를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고가 붙기도 어려운 정도의 규모예요, 지금 채널. 저희가 네. 자, 이거 확인해 보시죠. 팩트는 사실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적으로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보습 효과를 올리는 거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를 보면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제품이고, 보습크림 같은 경우는 수분을 충전하면서 그 수분을 날아가는 거를 막아서 유지시켜 주는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의사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건 되게 마케팅적인 어군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질감의 차이는 있어요. 보통 보습크림으로 나오는 게 조금 매트한 재질이 있는 것 같고, 수분크림은 바르고 나면 좀 산뜻한 느낌, 좀 물처럼 이렇게 쓱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수분을 보충하는 성분만 있고 이거는 유지하는 게 더 커서 뭐 지질 성분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 보습크림과 수분크림은 사실 거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한테 잘 맞는 걸 쓰시면 돼요. 내가 발랐을 때 그 발림성의 느낌이 좋고, 아, 수분 보습 유지력이 굉장히 좋구나 라는 제품을 쓰시면 되거든요. 자,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피부의 타입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극건성인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성인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제품마다 수분과 지질 성분의 차이가 약간씩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엄청 지성인 사람들이 사실 유분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바를 필요도 없을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발랐을 때 이 정도면 나는 보습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어떤 트러블이나 자극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그 제품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첨언을 해드리면, 저희 이제 피부 장벽에 이제 구성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라마이드,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세라마이드가 많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보습의 유지 효과가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고농도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신다면 조금 더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피부에 수분을 모아주고 수분을 유지해주는 주요 성분은 이제 히알루론산이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도 분자량에 따라서 뭐 고분자, 중분자, 이제 저분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우리 피부 장벽을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피부 장벽을 뚫고 어떤 히알루론산 자체가 들어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잘 들어갈 수 있는 저분자의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걸 그래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1번 제품은 이제 바이오더마에서 유명한 제품이죠. 아토덤 울트라 크림이라는 제품이죠.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고, 2번 같은 경우가 피지오겔이죠. 피지오겔은 뭐 워낙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죠. 아토피 피부염에도 많이 쓰이고 보습력 있다고도 하는 크림이죠. 요거는 이제 올리브땡 거기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세 번째는 자작나무 수분크림, 이것도 많이 팔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4번 피지오겔 MD 제품인데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네, 요새 유통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피지오겔의
시중에서 병원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MD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은 사실 얘도 유명한 피부 건조증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제로이드라는 MD 제품.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죠. 6번은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크림이고요. 이건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용도도 되네요. 7번은 바이오 이게 어렵냐 이름이? 바이오힐 보우. 7번은 바이오힐 보 비타닐 히알루로닉 젤 크림입니다. 8번 이름이 뭐죠? 8번은 이제 CMP 아쿠아 수딩 프레쉬 젤 크림입니다. 차인박 거죠. 9번은 저희 거죠. 자, 이거는 저희 제품인데요. 스킨딥 모이스처라이징 앰플이고, 이걸 넣은 이유는 뭐죠? 이거는 저희가 모든 전성분이랑 얘를 만든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랑 비교를 하면 차이를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는 사실 보통 에센스 단계에서 사실 발라주는 거라 오일 성분은 거의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히알루론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즉각적인 수분 공급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그리고 이제 좀 더 기능적인 목적으로 만든 거여서 아마 이거를 수분 크림이랑 보습 크림이랑 같이 비교하면 저희가 이 제품들을 정확히 모르지만 이 제품들과 비교하기에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종의 이제 대조군. 대조군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제품들 한번 비교하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중에 파는 6가지 종류의 보습크림이랑 병원에서 MD라고 해서 의료기기로 이제 인정을 받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피지오겔 프로, 그 다음에 제로이드 MD, 그 크림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한 스킨 부스터인데 그 중에 이제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부스터가 있는데 그거까지 같이 해서 총 9종에 정말 얘네가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 보습 지속력은 얼마나 되는지, 유분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인 장비를 통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 장비 예전에 저희가 피부 진단기 편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장비인데 뭐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뭐 유분이나 수분 수치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있는데 질적으로 다른 장비죠, 원장님? 그렇죠. 나사에서 사용하는. 네, 나사 이제에서 진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볼 건데, 측정 방식은 제가 이제 팔에 보시면 총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번호를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의 수분과 유분을 측정할 거고요. 두 번째 1번부터 9번까지 하나씩 바르고 바른 직후에 수분이랑 유분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할 거고, 그 다음에 약 1시간이 흐른 후에 똑같은 거를 측정을 해볼 거고, 8시간이 흐른 후에 수분과 유분 수치는 어떻게 바뀔지 그 세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치 이거 아까 저장됐나? 카메라에서? 네네. 어차피 대중.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손으로 데이터를 적어왔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봤더니 꽤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 데이터를 보면 이제 첫 번째 데이터는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의 데이터고, 두 번째 데이터는 바른 직후의 데이터고, 세 번째 데이터가 이제 바르고 딱 1시간이 지났을 때 데이터인데 어떤가요, 선생님? 결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당연히 처음에는 팔에 따라서 부위별로 약간씩의 좀 수분 감도가 꽤 차이가 있어요. 60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80대까지 좀 다양하게 나오는 편인데, 이제 수분 한번 딱 바른 상태에서는 대부분 90 이상, 거의 99까지 올라가는 수치들이 있고, 1번만 조금 1번 같은 경우는 수분량이 조금 적은 제품으로 보이긴 해요. 나머지 제품들에 비해서 1번만 80대 수분량 정도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90대 이상, 거의 99에 가까운 수치들이 나오고 있고, 99가 나왔던 제품들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8번, 9번 이렇게 99, 거의 100에 가깝게 나왔네요. 1시간 후의 수치들을 보면 대부분 수치들이 한 80대 초반, 중반 정도를 유지를 하고, 유난히 90대를 유지하는 제품이 바이오힐보 7번 제품,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도 저희 제품이지만 88 정도니까 꽤 높은 수분 수치를 유지를 해주네요. 1시간 후에 수분량을 보면 일단은 80대를 거의 다 다른 제품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6번, 7번, 9번 같은 경우는 87, 90, 88 정도로 꽤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비해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히알루론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제품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분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모이스처라이징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사실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도 아마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 같은 경우가 1시간 지나고 나서도 수분 유지량이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늘 말씀드렸지만 히알루론산의 이 특징은 걔네들이 수분을 잡고 있는 역할이니까 아무래도 걔네들이 잡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분 같은 걸 볼까요? 유분 수치 같은 경우는 맨살을 찍었을 때는 팔은 사실 뭐 유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 0에 가깝게 숫자가 나왔고, 바르고 나서 직후에 찍었던 것들을 보면 1번 제품이랑 저희 제품이 조금 가장 낮게 나오고 4번 제품이랑 6번 그다음에 8번 제품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수치가 유분 수치가 4번이면은 4번 피지오겔 그다음에 MD 제품 6번이 뭐야? 이거죠. 얘는 좋네. 6번이 이거 얘는 다 좋네. 웰라주. 뭐 좋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한 1시간이 지나서 측정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수치, 그러니까 유분 수치가 좀 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얘네들의 성분이 우리 피부 구성 성분과 유사한 유분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하면 좀 흡수가 됐을 거라고 해석하는 게 좀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저희 제품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른 것들이랑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제품에는 사실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기는 한데 얘는 이제 오일리하게 만든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수치가 6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분 수치가 작고 1시간 있다 측정했을 때 2로 감소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슷한 경향성이라고 이건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흡수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분 수치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제품이 좋냐, 이거 기준만으로 절대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건성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히알루론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내가 굉장히 지성인 피부다, 그래서 번들거리고 이런 게 심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유분 수치가 조금 낮은 제품들을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습력은 유지하되 뭐 그렇죠. 너무 끈적거리지 않는 그 정도의 선택에 좀 도움이 되는 자료일 것 같고, 근데 사실 뭐 피부는 웬만하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원장님. 그래서 뭐 나한테 잘 맞기만 하면 어떤 제품을 바르셔도 저는 사실 크게 무방하다. 그래서 잘 맞고 보습 유지력 좋고 번들거리지 않고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거 써봐야 하겠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습제 그리고 수분크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분, 수분 수치를 우리가 병원에서 직접 측정을 해봤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나온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간단한 실험이지만 사실 뭐 엄격하게 기준을 지켜서 진행한 실험은 아니지만 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저희 병원에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나중에 좀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연구소니까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 확인해 볼게요. 1번. 자, 이걸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완료. (5, 4, 2, 1, 1, 0, 0, 0) 그러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이 찍지 않은 부위에 수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그러면 좀 의미가 있겠죠? 보세요. 자, 근처 다른 부분을 한번 찍어 볼게요. 확실히 떨어지네요. 보습 효과가 있어요. 보시면 61. 다른 부분 하나 더 찍어 볼게요. 안 찍었던 부위 58. 보습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그러네요.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네.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효과가 있네요. 안녕. 진짜 효과 있다. 신기한데?